비교만 하면 되죠. 거기 이제 236조 프린트에 1번에 지금 가는 당연히 하이드로닉 이온, 얘 수소이온으로 가도 된다 그랬죠. 얘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는 산소, 나는 같으니까 중소, 다는 OH-로 많으니까 여기 있어. 뭐 간단한 거. 2번에 순수화물에 염산 HCl을 소량 넣으면 물 속에 하이드로닉 이온과 OH-로 곱한 값이 증가한다. 지금 어떻게 된다고? 좀 전에 뭐라 했어요? 여기 지웠지만은 아까 좀 전에 25도 1기압에서 하여간 두 개로 곱한 값은 항상 어떻다고? 마이너스 14도 일정한 거야. 여기에 지금 순수물에 염산을 이렇게 좀 넣었어요.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하겠지. 당연히. 증가하는 만큼 OH-는 감소해서 똑같은 거라고. 하여간 두 개로 곱한 값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틀렸어. X. 그러니까 2번이 맞는 거지. 순수물에서 하이드로닉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는 항상 같다. 순수물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는 뭘로 보는 거야? 중성으로 보는 거야. 중성. 25도 0.1몰 농도 NaOH 수용액의 pH는 13이다. 수산화나트륨은 뭐야? 염기성이지. 그러니까 뭐부터 구해야 돼? 당연히 염기성이니까 뭘 구해야 된다고? 좀 전에 여기 얘기했잖아. pOH를 구해야지. 마이너스 로그 얼마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pOH가 얼마야? 1이야. pOH가 1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pH는 얼마구나? 13이 되겠지. 맞았어요? 맞다. 4번 순수한 물에 염기를 소량 넣으면 순수한 물에서 보다 pH가 감소한다. 염기를 지금 소량 넣었어요. 순수한 물에서. 그럼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지. pH 1로 갈수록 산성이 강한 거라고 했어. 14로 갈수록 염기성이 강한 거야. pH가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그 뒷장도 하세요.
1번에 보면 물의 자동 이온화에 대한 설명. 첫 번째, 물 분자끼리 수소 이온을 주고받는 반응이다. 그렇죠. 하나는 산, 하나는 염기로 해서. 맞네요. 동그라미. 순수한 물에서 대부분의 분자들이 이온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부분의, 아까 전에 마이너스 14승이라고 그랬어. 어마무시하게 조금 이온화가 된다고. X. 순수한 물 속에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와 수산은 그렇죠? 같다 그랬어. 동그라미. 두 개를 25도 1기압에서 두 개로 곱방값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동그라미. 25도에서 마이너스 9승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하면 pH가 9죠? pH 9니까 뭐? 염기스러워.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승이니까 pH 4죠? 산성. 그 다음에 pOH가 얼마야? pOH가 6이야. 7이 아직 안 됐죠? 그럼 뭐야? 염기스러워. 그래서 4번도 pOH가 10이니까 넘어갔으니까 산성. 이렇게 각각. 그 다음에 3번.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 농도가 클수록 pH는 커진다. 아까 뭐라 그랬어? 그렇지. 수소이온 농도가 클수록 pH는 작아지는 거죠. X. 하이드로늄 이온은 10배 증가하면 pH는 1 감소한다. 그렇죠? 10배씩이라고 그랬어요. 감소했으니까 1 증가하겠죠. 아니, 감소하겠죠. pH는. 25도에서 중성인 수용액의 pH는 7이다. 그래요. 7입니다. 산성 용액은 pH 7보다 크고 틀렸죠 벌써. X. 25도에서 두 개를 더한 값은 14이다. 동그라미. 4번. 가를 보면 하이드로늄 이온이 뭐야? 6이야.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야? pH가 6이죠. 지금 각각 pH를 구하라 그랬어. pH. 그러니까 가는 pH 6. 나는 pOH가 4니까 pH는 얼마? 10. pH는 10. 다는 pH 이거 8이냐? 보여? pH 8이지. 다는 pH 8. 그 다음에 라 pOH가 10이야. 그러니까 pH는 4. pOH가 10이니까 pH는 4.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설명을 다 해준 거고, 하나를 내가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플러스 알파를 어차피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었어? 산염기. 그렇죠. pH까지. 산염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뭐 예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쯤 내가 그런 말을 했었지. 지금 여기에 지금 내년에 요게 지금 뭐 1학기하고 2학기 과정이 좀 섞여 있는, 아니 기말 중간하고 기말하고 좀 섞여 있는 범위지만, 바뀐 교과 과정에는 뭐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없다고. 산염기를 이거를 배움에도 불구하고 산이 뭐고 염기가 뭔지를 설명이 안 돼 있다고 그랬지. 오히려 이제 2학기 때 다른 책에 나와. 다른 책에. 그래서 내가 그게 참 웃기다 그랬잖아. 누가 그렇게 바꿔놨는지. 그리고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산염기의 기본적인 특징만 조금 써주려고. 산. 여기 뭐 애시드라고 얘기.
좀 전에 우린 정이 뭐라 그랬어? 그렇지. 수소이온을 나오는 물질은 다 산이라 그랬어. 말 그대로 얘가 많이 나오면 강한 산, 조금 나오면 약한 산. 많이 나오느냐, 조금 나오느냐를 우리는 조금 유식한 말로 이온화도라고 얘기해. 강한 산과 약한 산. 우리 강한 산 제일 많이 들어봤잖아. 염산, 황산, HNO3, 질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HCl 가스 상태는 뭐 염화수소 기체, HCl AQ 상태를 우리는 물에 녹인 걸 염산, 염산입니다. 다른 거지. 염화수소 기체는 순물질입니다. 염산은 혼합물이에요. 물에 섞었죠.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황산이야. 지금 황산을 강한 산에 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강한 산은 묽은 황산. 그럼 진한 황산은 아닙니까? 아니야. 진한 황산은 산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이온으로 할 때는 진한 황산은 말 그대로 진해요. 진하다는 소리는 물이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산의 뜻이 H 플러스가 나와야지 산이야.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수소이온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산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야. 진한 황산. 그렇기 때문에 진한 황산은 어떻다? 물만 보면 미친. 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어떻게 한다? 진한 황산을 쫙쫙 빨아들이고. 그래서 진한 황산 얘는 뭐 탈수제, 건조제. 진한 황산이 담겨 있는 어떤 뭐 데시게이터 뭐 이런 그런 게 있어. 거기 위에다가 물에 적신 천을 올려놓으면 좀 이따 말라요.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진한 황산. 이런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나한테 그래. 그럼 물 먹는 하마로 사용하면 잘 되겠지. 물론 수분을 쭉쭉 빨아들면. 하지만 위험하지. 누가 그거 어디다가 잘못 썼다가 묽은 황산만 위험한 게 아니라 진한 황산도 엄청 위험한 거지. 우리 사람한테 봤어?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은 세포도 죽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거야. 둘 다 위험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의외로 이 진한 황산이 많이 나와. 그럼 이제 앞으로 진한 황산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면 되느냐? 탈수야. 물 빠져나오고 이런 거거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게 1학기 또 2학기 때부터 더 조금 고급스러워지는 화학을 이렇게 좀 배우겠죠. 탄소화물 뭐 이렇게 되는데 시트 이거 그냥 한번 보기만 하세요. 얘가 뭐냐면 에탄올이에요. C2H5OH. 이 에탄올에다가
진화항산을 넣었어요. 진화항산을 넣고 한 180도로 가열했어요. 가열하면 요 C2H5에서 진화항산이야. 얘가 뭐를? 물만 뽑아내는 거야. 그러면 수소 2개, 산소 하나 빠지는 거예요. 수소 2개, 산소 하나 빠져요. 그러면 6개에서 2개 빠졌으니까 몇 개만 남아? 4개만 남죠. C2H4가 만들어져. 물 빠져나가. 이런 반응들이 이렇게 진화항산 해가지고 물 빼가지고 만들어내겠다. 나중에 이제 너희는 이거를 엄청나게 보게 될 거야. 요게 에틸렌이라고 해서 뭐라고? 플라스틱의 원료. 플라스틱의 원료.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진화항산 나오면 탈수. 물 빠져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 책상에다가 혹은 종이에다가 진화항산을 똥똥 떨어뜨리면 떨어진 데가 어떻게 된다? 새카맣게 변해. 왜? 대부분의 물질들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물질들은 구성 원소가. 근데 진화항산을 책상에 떨어뜨렸어. 그럼 진화항산이 얼마나 세냐? 이 수소와 산소를 물로 뽑아내. 얘를 물로 뽑아내. 그럼 뭐만 남아? 탄소만 남아. 탄소만 남기 때문에 수처럼 새카매져. 그래서 진화항산 떨어뜨리면 뭐 종이든 나무든 다 새카매져. 유리는 아니겠지. 쟤는 구성 원소가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진화항산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묽은항산이 강한 산. 질산은 뭐 큰 특징은 없지만 이 질산은 빛에 의해서 쉽게 분해돼요.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질산은 좀 어디다 보관을 해야 돼? 어두운 색깔, 갈색병에 보관해야 돼. 뭐 그런 것, 그런 것들을 같이. 그러면서 뭐도 있다고? 약한 산. 물론 약한 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아세트산, 식초가 돼요. 식초. 이 아세트산을 우리는 뭐 한 3에서 5%짜리 먹는 걸 우리는 식초라고 하지. 한 3%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맛이 어때? 시원합니다. 뭐라고도 하느냐? 빙초산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야. 빙초산, 얼빙자야, 얼빙자. 얼빙자가 이렇게 되는데 왜? 이 아세트산의 어는 점이 17도예요. 상당히 높죠? 그래서 좀 날씨가 추워지면 금방 얼어. 그래서 쉽게 어니까 뭐라고 보통 빙초산이라고 다 같은 말이에요. 마트 가면 빙초산 파니? 엄마랑 같이 가보세요. 빙초산을 팔아요. 일반 식초가 한 3에서 5%짜리래요. 이 빙초산 파는 마트에서 파는 빙초산의 농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아요. 티스푼 하나 집어넣으면 웬만한 사람은 먹지 못해. 음식점 같은 데서 다량으로 만들어. 하여간 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아세트산이 제일 유명합니다. 얘하고 만만치 않게 유명한 애가 있어요. 얘랑 만만치 않게 유명한 애가 바로 H2CO4 탄산이죠. 탄산. 나는
이게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 이 탄산이 나오면 별거 아닌 반응식 같지만 반드시 알고, 난 자주 또 써주기도 하고요. 탄산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생각나야 되느냐?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누가 된다? 누가 된다? 탄산이 된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된다. 우리가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거기에 누가 녹아있다? 이산화탄소가 녹아. 그래서 우리가 콜라에 뚜껑을 땄어요. 뚜껑을 따면은 압력이 낮아져. 압력이 낮아지면 기체 용해도는 감소합니다. 기체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된다? 튀어나와. 그게 거품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탄산 나오면 이산화탄소. 뭐 요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요. 우리 몸은 체온만 일정해야 되나? 아니지. 우리 몸은 뭐 혈당량도 일정해야 되고 상투압도 일정해야 돼. 뭐도 일정해야 돼? pH도 일정해야 돼. 우리 사람은 아주 약한 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pH는 한 7.5에서 8? 그러니까 되게 약하긴 하지만 중성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pH도 일정하게 유지돼요. 근데 그 pH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의 1등이 요 가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요. 이 가역 반응.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어때? 산성인 음식도 먹고 염기성인 음식도 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산성인 수소이온이 많아지고 뭐 수산화이온이 많아져도 얘네들의 가역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몸의 pH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생각보다 중요해요. 탄산, 뭐 인산이라는 것도 있고 붕산도 있지만 뭐를 하나 써있냐? HCOOH. 얘의 정식 명칭은 뭐냐? 홍산인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도 하느냐? 개미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 개미한테 물리면 따끔합니다. 개미한테 물리면 따끔한데 왜 따끔하냐? 개미의 주둥이에서 나오는 게 요 산성물질. 요 산성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따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관용명으로 개미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한 산, 약한 산, 조금 유명한 애 위주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산이라는 거는 양이온이 다 수소이온이 나오니까 공통성. 음이온은 다르죠. 음이온이 다르니까 특이성이 나타나요. 이 공통성을 우리는 뭐라 그래? 산성을. 좀 전에 뭐라 그랬어? 무슨 맛이 난다? 신맛이. 시큼해. 응? 두 번째, 산이라는 애들은 물에 녹으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양이온, 음이온, 양이온, 음이온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양이온과 음이온은 나눠진다는 소리는 뭐야? 전류가 흐른다는 소리. 우리는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좀 유식하게 뭐라고 하느냐? 전해질이라고 얘기해요. 산은 전해질. 물에 녹아서요. 물에 녹아서.
세 번째, 대부분의 금속에,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금속에 산을 떨어뜨리면 수소기체가 발생.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염화마그네슘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렇게 수소기체가 발생. 반응이 일어난다는 소리. 반응이 일어난다. 요것도 요 밑에다가 이제 반응성 순서대로 이렇게 내가 한번 쭉 써줄 거야. 뭐 조금 들어본 사람도 있고 외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뭐 칼카나마, 알아, 찰리주나, 수구수금백금이라고 있습니다.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리, 주, 나, 수, 우, 수, 은, 이것도 하늘이 두 쪽나도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왜 수소에다가 가로했느냐? 지금 딱 보는 순간 전부 다 뭐야? 금속이에요. 근데 수소만 비금속이죠. 또 하나가 보통 얘네들의 반응성을 비교할 때 요 수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로를 해주는데 칼륨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조금 너희가 조금 뭐라고 할까 좀 구분하기 쉽게 표현을 해주면 수소 비금속이냐 얘도 양이온이 되잖아. 금속들은 다 양이온이야. 응용되는 금속은 없어. 반응성이 크다는 소리는 뭐냐? 양이온으로 있으려는 힘이 세지는 거야. 아까부터 한번 봐줘. 한번 받아보자. 아이고 여기에 얘를 뭐라고 보라고? 칼륨 왼쪽으로 갈수록 양이온으로 있으려는 풀어서 써주는 거야 그냥 한번. 양이온으로 있으려는 힘이 세다. 얘가 반응을 어떻게 시킨 거냐면 염산이 이렇게 있겠지. 염산이 들어있는 데다가 이 마그네슘 조각을 담근 거나 마찬가지야. 반응시킨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염화이온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염화이온은 어떤 아무런 반응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마그네슘을 담갔어요. 근데 수소가 여기 있는데 마그네슘이 여기 있어요. 마그네슘이 훨씬 어때? 이온으로 있으려는 힘이 세다. 세기 때문에 내가 센데 그래서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면서 E 플러스가 의미하는 게 뭐니? E 플러스가 의미하는 게 뭐니? 전자 두 개 잃어버렸다는 소리야. 이온이 되면서 전자 두 개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 전자 두 개 잃어버린 거를 수소이온이 갖고 가요. 수소이온이 전자 두 개를 갖고 가서 수소 기체로 플러스 전자 두 개를 갖고 가서 수소 기체로 가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내가 구리판을 집어넣었어. 구리판을 집어넣으면 뒤에 있잖아. 반응이 안 일어나. 수소가 이온 물질의 힘이 더 세니까 구리판을 담그면 반응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칼카나마는 하여간 반응성을 비교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요번 프린트 내가 같이 하진 않았지만 우리 화학에서 또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자를 잃어버리고 얘는 갖고 갔어요. 이런 거를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할 거예요?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얘기해요. 엄청 중요해요. 하여간 그런 거 따질 때, 그런 산화 환원 반응, 누가 잃어버리고 누가 갖고 가는 이런 거 따질 때 무조건 얘네를 이용해요. 칼카나마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사용해요. 그래서 지금 산에 신마 전해지 금속, 그 다음에 뭐 요건 그냥 말려. 우리가 대리석, 석회석이라는 데다가 산을 떨어뜨려. 대리석, 석회석이 나오면 화학식이 뭐라 그랬죠? 대리석이나 석회석 나오면 화학식이 탄산칼슘, CaCO3. 탄산칼슘에다가 산을 떨어뜨리면 이번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요. 뭐 그것도 특징에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얘기해요. 염기, 우리는 베이스라고 얘기해요. 염이 베이스인데 좀 전에 뭐라고? 수산화이온, OH-. 수산화이온을 나오는 물질들은 다 염기다. 똑같아요. 이온화도에 의해서 많이 나오면 강한 염기, 조금 나오면 약한 염기. 이 강한 염기의 대표적인 것도 세 가지. NaOH, KOH, CaOH2. 요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강염기. 이 세 가지. NaOH와 KOH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많이 나오면 물론 강염기야. 강염기이면서 요 두 개의 특징은, 그러니까 NaOH와 KOH의 특징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주 유명한 특징이 뭐냐? 둘 다 뭐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느냐? 이산화탄소. 근데 모두 흡수할 수 있느냐?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해서 녹는 성질, 조회성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NaOH와 KOH가 나오면 이 두 가지의 성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네는 뭐의 원료로 사용되느냐? 염기성. 비누야, 비누. 물론 NaOH를 더 많이 써. 나트륨이 더 싸서. 비누의 원료야. 비누는 염기성이야. 비누는 염기성이 이렇게 되는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지는 않죠. 한 0.03% 정도. 많지는 않지만 있잖아. 그래서 집에 가서 비누를 하나 새 거를 꺼내. 사용하면 안 되지. 사용하지 않고 이제 포장을 뜯고 나서 그 비누를 책상 위에 올려놔. 뭐 냄새도 날죠.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계속 기다려. 뭐 시간은 좀 걸려. 이산화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름, 한 달 이렇게 지나면 그 비누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요. 비누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그 비누 표면에 조그만 흰색의 가루가 뻥뻥뻥뻥 생겨요. 왜? 이 비누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Na2CO3라는 탄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 탄산 나트륨이 우리 눈에는 흰 가루로 보여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지금 요런 생명과학 그런 데 같은 경우도 하여간 KOH가 나오면 무조건 뭐냐? 이산화탄소 흡수해. 유리관이야. 유리관에 이렇게 잉크를 찍었어요. 잉크를 찍었으면 지금 여기에서 쥐는 살기 위해서 뭐 하겠니?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먹지만 호흡해야죠. 숨 쉬어야지. 숨을 쉬어야 돼. 호흡한다는 소리는 뭐야?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KOH가 뭐라고? 이 나온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래. 그렇죠? 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야. 그러면 이 유리병 안에 있는 내부 압력은 어떻게 되겠어? 내부 압력. 산소 없어졌고 발생한 이산화탄소도 흡수해버렸어요. 그럼 요 유리병이라고 치면 요 유리병 안에 내부 압력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분자수가 작아진다는 소리는 압력이 감소했다는 소리야. 압력이 작아졌어요. 압력이 작아졌으니까 바깥에 대기압이 큰 거라고. 항상 압력이 큰 데서 작은 쪽으로 힘을 받아. 그래서 잉크가 어떻게 되겠다? 왼쪽으로 이동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관련된 뭐 그냥 하나 예를 들은 거지만 여러 군데의 어떤 실험적인 걸로 무적이에요. 하여간 생명과학에서 KOH가 나와 무조건 이산화탄소죠.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 거야? 지금 얘기해.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 요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니? 얘로 확인하는 방법이 뭐야? 석회수지. 그렇죠? 석회수와 만나면은 어떻게 되는데?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대. 뿌옇게 흐려지면 누가 발생한 거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거야. 우린 그렇게 확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석회수가 있는 데다가 빨대 연결해가지고 내가 날숨을 불어주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확인하는 방법.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한다고? 지금 우리가 말로 한 거를 반응식. 이제 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가는 거야. 이제 한글이 아니라 반응식으로. 그럼 석회수가 누굽니까? 석회수가 수산화 칼슘이 상온에서 물론 고체 가루야. 고체 가루인데 이 수산화 칼슘을 물에 녹였어요.
물에 녹인 거를 수산화칼슘을 물에 녹여 AQ야. 물에 녹인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게 석회수야. 석회수가 어떻게 할 거라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거라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뿌옇게 흐려진대. 왜 뿌옇게 흐려지느냐? 얘와 얘가 반응해서 탄산칼슘이라는 흰색의 앙금이 만들어져. 흰색의 앙금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 뿌옇게 흐려지는 거죠. 요 화살표 아래는 앙금, 위로 표시하면 기체가 있어요. 그렇죠? 요 흰색의 앙금이 생기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집니다.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뭐 60점, 70점. 뿌옇게 흐려졌죠. 뿌옇게 흐려진 상태에서 아까 전에 빨대 연결해가지고 날숨을 넣었다 그랬어요. 날숨을 넣으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르죠. 이 뿌옇게 흐려진 상태에 이산화탄소를 더 집어넣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더 집어넣으면 뿌옇게 흐려진 게 다시 투명해져요. 뿌옇게 흐려진 게 왜? 이산화탄소가 더 들어가면 특이하게 이 세 개가 한 번 더 반응이 나요. 그래서 이 앙금, 흰색의 앙금이 없어져요. 한 번 더 반응이 일어나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된, 쟤는 앙금이 아니거든. 탄산수소 칼슘. 앙금이 아니야. 앙금 때문에 뿌옇게 흐려졌었어요. 뿌옇게 흐려졌는데 이 앙금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다시 투명하게 변해요. 이것까지 알면 이렇게 특이한 거래서 특이한 거. 일반적이지 않아. 일반적이지.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강염이지. 대표적인. 이제 다 왔어. 암모니아 기체는 약한 용기. 근데 암모니아 기체 얘는 수산화이온이 없는데. 근데 아까 전에 살짝 얘기한 것처럼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잘 녹는다. 물에 녹아서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생겨요. 수산화이온이 생기기 때문에 염기성. 물에 녹아서 수산화이온이 생기니까 암모니아 기체는 염기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구분해줘요. 우리가 뭐 위상과다라고 하죠.
위산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속 쓰리겠지만. 그럼 그때 먹는 걸 우리 뭐라고 해? 제산제라고 얘기해. 겔포스 뭐 제산제라고 하는데 그 제산제의 성분이 바로 뭐야? 약염기야. 강염기를 먹어서는 안 돼. 강산과 강염기가 반응하면은 열이 너무 발생하는 거. 위가 녹아 타버린다고. 그래서 제산제는 다 약한 염기인데 그 제산제에 뭐 수산 알루미늄, 수산화 마그네슘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탄산수소 나트륨. 이 탄산수소 나트륨도 약용이에요. 근데 얘도 어때? 얘도 화학식에 OH 수산화이온이 없어. 아, 그럼 얘도 암모니아처럼 물에 녹으면은 얘가 생기나 보군요. 택도 없어. 물에 녹으면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데 왜 얘가 염기성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 수소이온이 나오면 뭐라고 좀 전에 우리 했어? 수소이온이 나오면 산이지. 그럼 없애면 수소이온을 없애면 뭘로 작동하는 거야? 염기로 작동하는 거야. 없애면은 염기로 작동하는 건데 여기에서 요 탄산수소 이온이 수소 이온을 없앨 수 있어. 없앨 수 있기 때문에 탄산수소 나트륨은 뭐다? 염기성. 약한 염기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특이하니까. 그래서 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우리는 한글로 뭐라고도 하느냐? 달고나 할 때 마지막에 뭐 이렇게 살짝 집어넣죠? 베이킹 소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 달고나 거기다 소다 조금 집어넣었더니 이거 빵 만들 때도 베이킹 소다를 집어넣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갔던 빵이 나올 때 어때? 이렇게 식빵 엄청 커져서 나오죠. 그 이유가 뭐야? 그 베이킹 소다라고 하는 게 얘야. 얘가 베이킹 소다. 탄산수소 나트륨이야. 얘가 가열되면 뭐가 발생하느냐?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풀어.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얘는 되게 어떻다. 또 나름 엄청 유명한 놈이라. 위야. 음식을 먹었어. 그럼 위산이 나온다고 그랬어. 염산. 그럼 열로 들어온 음식물은 어떻게 했어? 다 강한 산성을 띠겠죠. 염산 때문에. 소화되는 것도 좀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음식물은 강산이야. 그럼 이제 넘어가야지 소장으로. 소장이 앞부분 우리 12장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강산의 음식물이 그냥 넘어가? 그럼 12장이 녹아? 그럼 안 되지. 우리 몸은 그렇게 삐꾸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요 위 밑에 길게 아주 길게 끝까지 뭐라는 게 이렇게 있느냐? 이자. 우리 췌장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 이자에서 요 산성의 음식물이 넘어갈 때 요 이자에서 12장 쪽으로 얘를 써줘. 이자에서
NaH CO3를 쌓아주는 거예요. 얘를 쌓아줘가지고 뭐가 일어나? 중화 반응이 일어나. 중화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넘어가니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전혀 문제가 생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요게 뭐 다른 약한 연기는 또 있겠지. 그렇죠? 또 있는데 쟤네가 유명하니까 유명한 거를 조금 이렇게 써줬고 마지막이야. 산은 신맛이지만 연기는 쓴맛이야. 그리고 연기도 뭐라? 전해질이야. 100%. 전해질이고 연기의 성질 중에서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다고? 연기의 성질 중에서 또 유명한 게 좀 전에 비누가 염기성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누 세수할 때 비누 칠하잖아. 어때? 미끈미끈하죠? 왜? 우리 몸에 있는 뭐를 녹여서? 단백질을 녹여서. 우리가 과학에서는 때라는 것도 단백질로 되어 있는 때가 있고 기름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비누 같은 걸로는 단백질 때를 없앨 수 있어요. 단백질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기름때는 못 없애죠.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우리는 다 드라이클리닝을 맞아. 기름이니까 기름으로 빼야 돼. 그래서 석유를 세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백질을 녹여가지고 미끈미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털옥 같은 경우에 성분이 섬유지만 뭐야? 성분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비누로 빨면 안 되겠지. 괜히 잘못 빨았다가 얼마 안 입었는데 막 뜯어져. 단백질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탁세제는 다 중성세제야. 이제 비누는 아니겠죠. 특히 이제 빨래 비누 이런 거는 좀 염기성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털옥 같은 경우는 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까지 이게 염기성의 특징이야. 나중에 지금 뭐와 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줄 거예요. 산성과 이런 특징. 그리고 거기에서 좀 유명한 알고 있으면 좀 산성.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우리 타지? 아닌가? 아이고 막판인데 내가 조금 피곤하니까 좀 몸이 안 좋아서 조금 기분 좋게 이렇게 좀 파이팅 넘치게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뭐 다음 기회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고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요 정도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까지 참았는데 더 못 참기. 하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의가 있네. 수고들 했어.